센트럴모텍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횡보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눌림을 줄 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도가 중요한데 그 의도를 대부분 해석을 하지 못해서 대응을 잘 못해. 반갑습니다.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은 애널리스트들이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식을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소설책을 읽을 때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읽는데 주식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아닌 주입식으로 이 차트를 외워버리려고 하니까 자꾸 그 결과치가 깨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창의력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리와 주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물을 총정리해서 주가에 대입해 적용하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이렇게 공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차트에 대입해야 되는지 방법과 캔들을 가지고 주가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고 세력이 어떤 패턴의 차트의 흐름을 만드는지에 대한 자료를 영상 하단 댓글창 링크로 3만원 이상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시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 센트럴모텍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으니까 영상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는 참 작업치기가 좋은 종목이에요. 게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 재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적자 전환을 하고 있고 여기 당기순이익 역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적자 전환을 하고 있어요. 세력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종목을 타겟으로 잡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게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이슈 몰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 자, 차트 보세요. 자, 7월 12일 날 한번 급등 주고 이날도 급등을 줬습니다. 그죠? 근데 이 두 날이 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기사몰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게 7월 12일 날 왜 올랐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13일 날 기사화가 됐어요. 그 전에도 나왔는데 이게 뭐냐, 센트럴모텍 상승, 테슬라 사이버트럭 양상 준비 착수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에 어떤 내용이 실렸냐, 테슬라의 센트럴모텍이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동 부품, 현가 부품 등을 주요 납품처인 현대그룹과 자동차 부품 업체 및 해외 완성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7월 29일이죠. 이날에 마찬가지로 GM 전기차에 45조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기사를 보면 센트럴모텍이 GM 전기차에 45조를 투자하는 것처럼 내용이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이 내용은 뭐냐, GM 대부의 메리바라 GM 회장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전기차 중심의 사업 투자 계획에 대해서 GM은 전기차 중심의 전환에 35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센트럴모텍이 아직 GM의 사업차를 확대한 게 아니에요. 확대할 전망을 가지고 있는 거지 확대된 게 아니라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단순하게 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거든요. 우리 말이라는 거 만들어낼 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기사가 이 말 한마디로 진짜 누가 봐도 센트럴모텍이 GM에 투자한 것처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사몰이를 할 때 진짜 보시면은 센트럴모텍하고 컴마를 찍어버렸잖아요. 그쵸? 그럼 나 같아도 센트럴모텍에 45조 투자한 것 같이 보여. 아, 이 정도 GM에 투자했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속을 수밖에 없어. 이게 찌라시가 진짜 무서운 게 말 한마디, 컴마 하나 찍으면은 말이 달라지거든. 근데 사람들은 헤드라인을 보기 때문에 그 헤드라인만 가지고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해서 그냥 매수 버튼을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말이란 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처럼 이거는 이 기사를 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도망갈 수 있어. 센트럴모텍 컴마 찍었지 않느냐. GM이 전기차에 45조를 투자했다 라고 말을 바꿔버리면 돼. 이 컴마 하나가 진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볼 때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고 제대로 읽어본 다음에 내가 매수해야 될 포인트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가 밑으로 빠지고 횡보기간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지고 있어요. 근데 행보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 왜? 이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가총액이 1601억이야. 대주주 지분이 48.67%거든요. 그럼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100 마이너스 48.67%, 51.33%가 유통되는 물량이에요. 그쵸? 그럼 시가총액이 1601억 1601억 곱하기 유통되는 물량이 51.33, 821억이야. 그런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800원에서부터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거의 80% 정도 수익이야. 세력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주가로 비교했을 때 유통되는 물량이 4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슈 몰이로 해서 주가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이렇게 주가를 하락하고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리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단기 이슈몰이로 해서 단타를 치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500억 이하로, 주가가 500억 이하로 형성되어 있으면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단타로 봐야지 매집으로 끌고 갈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력의 종류에도 조막손이 있고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조막손 세력인데, 이렇게 주가를 다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버린다는 건 이 조막손 세력에서 정보를 들은 거야. 이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남겨놓으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게다가 말을 만들어내잖아. 기사로 몰이를 했다는 건 조막손 세력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자기네들이 돈을 써서 올리게 되면은 리스크가 발생되기 때문에 차라리 기자한테 이 정보를 흘려줘 해버린다면은 충분히 돈을 적게 쓰고 올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먼저 살까? 이 장대 양봉을 만들 때 있어서 누가 먼저 움직임을 보이느냐? 바로 기자가 먼저 사. 왜냐? 이런 정보 들었잖아요. 저렇으면 먼저 자기가 사는 거야. 예전에 과거에 보면은 창구 시절에 주식을 주문표로 넣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보를 들었으면은 창구 가서 이거 얼만큼 사주세요 하잖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냐? 창구 직원들이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몰래 자기가 먼저 사. 이거 자꾸 물량이 안 나와서 체결이 안 되네요. 워낙 많은 금액을 넣다 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하면서 자기가 먼저 사요. 그런 다음에 얼마큼 올라갈지 알아. 10억 매수해주세요. 그래버리면은 그 창구 직원들은 얼마큼 올라갈지 알아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사고, 이때 주가가 빵하고 터지잖아. 그때 매수 체결됐습니다 하고 창구 직원이 먼저 매도를 해버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자가 먼저 사요. 기자가 먼저 사고 위로 빵하고 터졌을 때 그때 이 물량을 기자가 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은 진작에 들어왔었지. 금액이 크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자, 1분봉이거든요. 이게 1분봉인데 지금 과거에 7월 12일이죠. 7월 12일 이때 급등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여기서 거래량이 치솟아. 근데 거래량 치솟을 때 여기서 얼마 들어가 있냐? 600만원 들어. 600만원. 600만원 들어오고 나서 위로 쭈쭈쭈쭈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기사 내보내기 전에 사버리고, 이 두 구간에서 사버리고 그 위에 고점에서 팔아버리는 거야.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7월 12일 날짜에 12일 날짜 기사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게. 그 전에 보여드릴까요? 그 전에 전혀 보세요. 그 전에 전혀 차트 움직이는 거 없어. 7월 12일 보이시죠? 거의 이 정도면 관심이 없는데 어느 순간 여기서 먼저 들어온다고? 여기서는 700만원 들어오고 여기서는 600만원 들어왔어. 거의 1000만원, 1200 가까이. 이거는 딱 봐도 기자가 먼저 산 거야. 너무 이상하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분명히 그 이후에 기사 나오기 전에 한 번 쉬어가잖아요. 한 번 쉬어가다가 여기도 쉬어가. 근데 갑자기 빵 터져. 누가 알았다라는 듯이 거의 1000만원 가까이를 들어왔다고요. 이거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돼. 그리고 이날 7월 12일 날 거래량이 390억 들어왔어요. 그 당시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400억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매수자도 있었고 여기 악성대기 매물로 물려있던 사람들도 있고 단타로 진입한 사람들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이니까 최소 조막손이 150억 정도는 들어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날 7월 10일, 그쵸? 7월 10일. 세력은 바닥에서 주가를 끌어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 썼냐? 80억 썼어요. 80억 쓰고 여기서 일부 물량 처분한 다음에, 이게 다 처리한 게 아니에요. 개인들도 물량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악성 대기 매물과 일부 세력 물량 포함해서 지금 83억인데 여기서 세력이 일부 처분한 거라 시즈적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고 20억 정도는 본인들이 고점에서 10억에서 20억 정도를 매도를 시켜요. 그러면 개인들의 투매가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올릴 때 금액을 80억을 씁니다. 그럼 160억 가까이 금액을 쓰면서 올려 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개미털기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개미털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미털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몰라요. 개미털기가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장대 양봉이 이렇게 섰잖아요. 그럼 여기서 절반값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절반감이 훼손하더라도 그게 매집의 포지션으로 바뀔 때가 있어. 그게 뭐냐? 바로 거래량 자체가 이 거래량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태에서 점점 주가가 내려갈 때, 그때 개미털기로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여기서 윗꼬리가 날 때 거래량은 많지만 이 절반값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이게 개인들의 투매와 세력의 일부 물량으로 인해서 맞고 떨어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려면 일봉에서 악성 대기 매물대가 존재해야 된다는 가정하가 있어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반감이 훼손되지 않고 거래량이 발생돼도 매집의 포지션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의미가 부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력은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고점 라인에 물렸던 개인들은 여기까지 오면은 처음에 본전가에서 팔아야지 하는 사람과 더 오르겠지 하는 사람의 두 가지 유형이 나눠져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물량이 개인들이 나왔다는 건 여기 물량이 소화가 된 거잖아요. 근데 세력이 한 번 더 찍어 누른 건, 너 기회 줬는데 안 빠져나? 알겠어. 그럼 내가 한 번 눌러줄게 하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심리라는 게,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더 갈 줄 알고 매도를 안 했는데 팔걸 이라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지금이라도 덜 손실 보고 나올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져버리는 거야. 단타 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니까 빨리 손절을 해야죠. 이때 많이 따라 붙었다고요. 그래서 윗꼬리를 지속적으로 만든다라는 거는, 세력도 일부 물량을 매도하면 주가가 이렇게 눌렸을 때 여기에서 매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밑으로 더 떨어졌을 때 이곳에서 이 매도한 금액으로 매수를 하면 주식수가 늘어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특히나 조막순 세력이잖아요. 매집할 기회가 별로 크게 없었던 기회예요. 갑자기 튀어오르는 시점이었단 말이야. 그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지금 상한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량이 떨어질 때 역시나 거래량은 있지만 이 물량 자체의 의도를 본다면, 상한가를 갔으면 추가로 올려 붙여줘야지, 올려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러 또 털어내는 거예요. 왜? 더 올리게 될 경우에는 뭐가 발생되냐? 여기서부터 전체다가 어떤 구간이요? 수익 중인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개인들이 분명히 따라붙었을 거란 말이야. 상한가 매매를 했던 개인들도 그렇고, 아니면 이슈에 따라붙었던 개인들도 그렇고, 여기서 더 올려 붙여버리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이 물량들을 다 받아줘야 되고, 그로 인해서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밑으로 다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할 때는 분명히 좋은 이슈라면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샀어야 되는데 뭐가 만들어진다? 계속 십자형 캔들, 이렇게 비석형 캔들, 잠자리형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관심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슈로 인해서 끌어모으는 겁니다. 자꾸 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지속적으로 봐봐요. 거래량이 없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장대 양봉들이 떠.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테스트를 거치는 거예요. 얼만큼 차익 매물이 떨어질지를 모르니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 차익 매물이 떨어지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야 세력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추가적인 폭등을 가니까. 그래서 주가를 상승시키기에는 가장 바닥권에서 큰 폭발력을 내는데, 이 폭발력을 내면서 올라갈 때는 분리를 하면서 가요. 이 분리하는 게 개인들을 하나하나씩 털어내가면서 분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추세에서 이렇게 횡보권 구간이면서 이런 십자형 캔들이 나올 때에는 매집의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지켜봐야 돼. 왜? 밑으로 쭉 빠져서 가야 되니까. 돈을 쓰려면은 여기서 쓰는 게 아니지. 더 떨어뜨린 다음에 한 번에 이 바닥에서 위로 올려줘야 효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력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을 적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비유해드리면, 우리 우주선 비유해드리죠. 제가 우주선이 이 우주를 나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바닥에서 연료를 많이 쓰죠. 그쵸? 그러면서 올라갈 때 올라갈수록
발사체를 덜어냅니다. 이 발사체라는 게 개인들을 털어내는 것도 있고 세력들의 물량을 일부 처리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의 과정에서는 이게 조금 위험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대가 맞으니까. 이게 조막손 세력의 특징인 게 돈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시원하게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자꾸 위로 올라가다가 팡 맞고,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다가 팡 맞고, 천천히 올려가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켜보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대응하셔야 된다면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17,500원을 뚫고 내려오는 걸 보시면서 이때 서서히 매집을 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현 구간에서 뭐 크게 매집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은 아직 추매를 하면 안 된다. 추매하지 마시고, 만약에 17,5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 돌파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17,500원의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어차피 밑으로 계속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계속 평단가 낮아지니까 바닥 보고 천천히 매집하면 되는데 리스크가 적지만, 여기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 여기서 또 추매하고 밑으로 계속 떨어지면은 되려 손실이 더 깊어질 수 있어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밑으로 막고 위로 7,500원에 돌파할 때 그때부터 매집을 시작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